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에이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북한 인권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북한인권박물관을 국내 최초로 개관했습니다. 한국교회 전도사의 부족한 사례비로 인한 사역과 생계의 어려움이 전도사 구인난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여교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JMS 정명석 교주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전북 지역 기독사립대학인 전주대학교가 2023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관련 기관들과 단체들은 이날을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책을 알리는 날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이보다 앞서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촌역 앞 사람들이 지나는 곳에 에이즈와 관련한 10개의 질문판이 놓여 있습니다. 시민들은 에이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스티커를 붙이며 한 문제씩 풀어봅니다. 평소 생소하게 느꼈던 에이즈에 대한 내용에 시민들은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배우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거에 관한 법이 좀 부족하다 그거에 대해서 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무료로 그리고 익명으로 진행해주고 있다는 게 좀 놀라웠고요. 시민들에게 올바른 에이즈 정보를 알려주는 이 행사의 이름은 디셈버 퍼스트입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는 매년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에이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시민들이 오해하거나 알지 못하는 에이즈 정보를 전하며 청소년과 청년들이 건강한 성인식을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떻게 에이즈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또 바른 팩트를 알리고 나아가 정말로 에이즈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지금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에이즈와 관련된 올바른 교육이 에이즈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에이즈 예방 홍보가 활성화된 2013년을 기점으로 10대의 에이즈 감염 증가 추세가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한가협은 예방교육과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인지해 지난 2016년부터 청소년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바른 인식과 감염 경로를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구광역시 약사회와 함께 기존 세미나 형식에서 벗어나 거리로 나왔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들은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며 에이즈 예방 운동에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예방 교육이 필요한데 에이즈가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전파 경로 그리고 발생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한 예방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가협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인식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며 생명 존중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장정훈입니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북한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체포되거나 실종 혹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나서 국내 최초로 북한인권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급받은 기름이 꼭 오줌 같네요. 무심코 이야기한 말 한마디에 온 가족이 체포됩니다. 수용소로 끌려가면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하는지, 언제 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23년 북한 인권의 실태입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알리는 북한인권박물관이 국내 최초로 설립됐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달 15일 북한 인권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북한인권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센터 측은 표현의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며 개관 취지를 밝혔습니다. 기록과 증언들을 좀 대중분들께 보여드리고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렇게 북한인권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한 전시다고 하면은 뭐 그림이라던가 되게 시각적인 어떤 자극적인 것들이 많았던 반면에 저희는 좀 더 증언이나 글로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이것들을 좀 풀어내보려고 노력을.
북한인권정보센터는 90년대 후반부터 북한 인권 관련 기록물을 수집해온 기관으로 북한인권박물관은 사무실 옆 작은 공간에 마련됐습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오른쪽 벽면엔 빼곡한 자료들이 보입니다. 탈북민의 수기 단행본부터 북한 관련 언론 보도자료 신문 스크랩들, 2002년부터 2023년까지 탈북민 2만여 명이 참여한 설문자료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5명의 탈북민 영상이 눈길을 끕니다. 이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어린 자녀들이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던 북한 주민들입니다. 1990년대에 탈북한 북한전략센터 대표 강철환 씨도 이 5명 중 한 명입니다. 전시 제목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 사회이고 그 아이의 말 한마디 실수로 인해서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왔다는 그런 증언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요덕 수용소에 온 가족이 수감이 되셨다가 수감이 이제 해제되시면서 나오셨을 때 이제 탈북을 하신 분이십니다. 직접 그린 그림, 다짐들로 가득 차 있던 한 수첩. 탈북자 이민복 씨가 북한에서 당 방침 교육을 받으며 기록했던 생활 수첩으로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전 국가과학원 연구원이었던 이 씨는 북한에서 대북 전단을 보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북 풍선단 대표로 활동하며 북한에 대북 전단을 날리고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관한 북한인권박물관, 개관을 기념하며 선보인 기획 전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교회 전도사의 월급에 해당하는 사례비가 적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엔 사례비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도사 구인난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교계에선 전도사 사례비 현실화가 사역의 활성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전도사가 부족한 사례비로 어려움을 겪는 한편 전도사 구인난도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교계 전문가는 전도사의 월 사례비를 현실화해 전도사의 구인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지난 21일 한국교회 전도사 사역 실태 조사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전도사 550명에게 사역의 어려움 중 가장 큰 요인을 물었더니 사례비 부족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전도사 사례비는 월 평균 108만 원으로 담임 목사와 부목사에 비해 현저히 적었습니다. 2023년 기준 시간당 9,620원인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측에서 급여는 200만 원이 안 된,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경제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교회 사역을 하고 매진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한편 한국교회는 사역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대상으로 교육전도사 지원자 수를 파악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지원자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는 전도사 구인난의 원인은 사례비 부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올해 8월 대법원에서 전도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전도사의 사례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 금전적인 이유로 사역을 포기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지 그냥 판결 하나로 끝나지 않고 한국 교회에 서로 같이 그 정도는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차로 교역자들 수도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또 열심히 활동할 수 없는 그분들이 어쩌면 사례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 임금이니까요. 이어 교회의 재정적 문제로 전도사의 사례비를 올리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미래 목회를 이끌 전도사의 사역 깊이와 구인난을 고려해 사례비 인상 협의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올해 8월 31일 7년간 근무한 교회 전도사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담임 목사를 유죄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판사는 교회 전도사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며 시간 외 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도사의 적은 사례비가 사역을 가로막는 주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더 큰 사역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역자의 활동을 보장하는 교회들의 재정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검찰이 여교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JMS 정명석 교주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정명석 교주의 결심 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00시간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등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독사립대학인 전주대학교가 2023 목회자 3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리셋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역 목회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하며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우리 목회에 관한 사항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교회를 위한 영성 성장 행사로 지구촌교회 최성은 담임 목사와 GNM 글로벌 문화재단 강신익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전주대학교 선교봉사처 김문택 처장은 전주대학교가 앞으로도 지역교회와 함께 발맞춰 전북 지역의 선교 사역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가 23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글로벌 엘림재단 산하 엘림 다문화센터가 이주민 선교 정책 등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 대표 문창선 선교사는 지역 교회들이 이주민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선 성도들이 이주민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를 관심과 사랑으로 돌파할 것, 지역교회 현장이 선교지라는 인식을 가질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이주민들의 의료복지 현황, 이주민 자녀의 교육 정책 및 중요성, 필리핀 선교 사역을 통한 이주민 선교의 사례와 실제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구티비와 동아방송예술대학교가 미디어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과 상생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의 현장 실습 협력과 산업체 연수에 대한 협력, 대학의 시설 및 인프라를 공유하는 등 미디어 사업에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져서 더없이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이 산학협력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협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인력에 대한 공급, 그 다음에 저희 학교의 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그 공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이렇게 저희가 협조하고 그 다음에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1997년 개교한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사립대 중 유일하게 자체 케이블 방송국을 운영하며 중계차를 비롯해 디마 종합촬영소, 최첨단 방송 장비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디마 종합촬영소에선 전 세계적 OTT 흥행을 기록한 무빙, 오징어 게임 등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21일 저녁 10시 42분경 기습 발사하고 해당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22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천리마 일영에 탑재된 만리경 1호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돼 700여 초 만에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방부는 9.19 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감시와 정찰 등을 복원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사이버 사기 및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한 국가수사본부가 약 2만 7천 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00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국수본에 따르면 사이버 사기의 범죄 유형으로는 직거래 사기가 40.2%로 가장 많았고 투자를 빙자한 가상자산 등의 이용 사기가 38.3%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이버 금융범죄로는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유형이 54.8%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수본은 피의자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 중 약 782억 원은 현장에서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이 21일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22일 계획된 2차 총파업이 철회돼 이날부터 서울 지하철은 정상 운행됐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노사는 올해 신규 인력 660명을 뽑은 뒤 협의를 거쳐 인력 충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측은 17조 원이 넘는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경영 합리화는 피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22일 중국과 맞붙은 우리 축구대표팀이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 11분 캡틴 손흥민의 페널티킥 골로 앞서 나간 우리 대표팀은 전반 45분 이강인이 올린 코너킥을 손흥민이 헤딩골로 연결시키면서 리드를 이어갔고 후반 42분 손흥민의 프리킥을 수비수 정승현이 헤딩으로 마무리하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날 2골과 1개 도움을 기록하며 모든 득점에 관여한 손흥민 선수는 많은 중국 팬 앞에서 어려운 경기가 예상됐지만 침착하게 잘 풀어나갔다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한편 전날 미얀마와의 예선을 치른 북한 축구대표팀은 6대1 대승을 거두면서 4년여 만에 첫 A매치 승리를 거뒀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22일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약 50명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하마스와 나흘간 휴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전쟁이 발발한 지 46일 만에 일시적으로나마 휴전이 이루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강요회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카타르가 중재한 인질 석방 및 임시 휴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가 약 50명의 어린이와 여성 등을 나흘 동안 하루 10여 명씩 단계적으로 풀어주기로 했고 10명의 인질을 추가로 석방할 때마다 휴전을 하루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여성과 아동 수감자 150명을 풀어주고 가자 지구에 연료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현지 시간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술을 포함했다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영내외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만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선 아직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물가로 생계비 부담이 커지면서 각국의 인스턴트 라면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50여 개 나라에서 소비된 인스턴트 라면은 총 1212억 그릇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라면 소비량은 중국과 홍콩이 1위, 인도네시아가 2위를 차지했고 인도와 베트남, 일본이 각각 3, 4, 5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디언은 생계비 부담으로 인해 면식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나라를 포함해 각국의 중산층까지 인스턴트 라면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최저임금이 내년 4월부터 시간당 11.44파운드, 우리 돈 약 18,500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지 시간 21일 BBC에 따르면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국민생활임금을 기존의 10.42파운드에서 1파운드 이상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적용 대상을 기존 23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무부는 생활임금이 도입된 2016년 이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기준으로 이번이 세 번째 큰 인상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추위를 부르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낮까지 전국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중부지방의 비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스모그가 들어오면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강해지는 늦은 오후부터는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강릉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18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발사 성공을 자신하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내달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북한 기술력으로 봤을 때 위성체 성능은 조악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성공한다면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제사회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전쟁,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